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안녕하십니까. 1980년대 모공시절 군대 이야기를 나누는 예비역병장입니다. 오늘도 저의 옛날 군대 이야기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시죠. 나의 상병시절 113번째 이야기. 중대 ATT 6. 야간공격. 1982년 6월 22일 화요일 10시에 시작된 주간방어에서 우리는 방어에 실패한 상황을 부여받고 신속히 후퇴하여 환강리 뒷산의 급현방어진지를 편성했습니다. 6월 하순 한낮의 폭염 속에 산악행군으로 1시간여를 후퇴하는 행로는 그야말로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목은 타오는데 수통에 물은 떨어지고 능선을 따라 이동하는 노선에는 물을 뜰 곳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환강리 뒷산에서의 급현방어 상황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측정관들은 우리들의 상황 대처를 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곧바로 상황을 해제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위치에서 집결지 행동으로 전환하여 점심을 타다 먹고 휴식하며 잠을 잤습니다. 여름철이라 텐트를 치지 않고 소대별로 숲속에 분산하여 휴식을 취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측정 과목은 야간 공격으로 후반야 공격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중대본부에서는 0시 30분에 기상할 것이라는 전달이 왔습니다. 따라서 오후 시간과 석식 이후의 시간은 그야말로 푹 쉬면서 마지막 야간 공격과 주간 공격을 감행할 체력을 비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ATT라는 측정훈련이었기 때문에 집결지에서 휴식을 하면서도 마음 편하게 쉴 수는 없었습니다. 비록 측정관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매사에 조심을 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휴식도 전술적 대처를 하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측정관뿐 아니라 대항군이 적 게릴라가 되어 언제 어디서든 공격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결지 행동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보초를 세우는 것입니다. 주변을 관측할 수 있는 위치에 경계병을 세우고 지대가 높은 곳에 대공초소를 운용하는데 대공초소 근무는 거의가 기관총분대가 그 임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우리 화기소대 총분대도 내정의 기관총으로 순번대로 대공초소를 운용했고 우리 일총이 첫 2시간 동안 대공경계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측정관이 적 항공기 공습 같은 상황을 내리면 즉시 응전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아무튼 우리들은 환강리 뒷산에서 집결지 행동을 하며 정말 무자비한 휴식을 취했습니다. 고생할 때는 하더라도 쉴 때는 확실히 쉬자는 것이 우리들의 생활 태도였습니다. 보초근무 교대와 저녁밥을 타다 먹은 것을 빼고는 숲속에서 은폐한 뒤 휴식과 취침을 했습니다. 6월 23일 0시 30분 기상! 불침번의 조용한 외침 속에 우리는 즉시 일어나 야간 공격 준비를 했습니다. 텐트를 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군장만 점검하고 장비만 챙기면 되었습니다. 곧바로 중대본부에서 무전으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야간 위장을 철저히 하고 기도빈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격 준비를 할 것. 1982년이 되면서 좋아진 것 중에 하나가 야간 위장 크레용이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위장 크레용 보급이 잘 되지 않아서 거의 대부분이 신문지 등을 태워서 그 재를 이용해 위장을 했는데 해가 바뀌면서 위장 크레용이 넉넉히 보급되면서 모두가 위장 크레용으로 얼굴 위장을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야간 위장을 한 다음 소총끈을 팽팽하게 당겨 고정하고 대검 끝에 매어있는 포승끈도 다리에 묶어 걸리지 않게 하는 등 기도빈에게 방해가 되는 요인들을 정리했습니다. 곧이어 집합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군장은 현 위치에 놔두고 단독 군장으로 집합할 것. 군장을 짊어지고 야간 공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군장을 소대별로 모아놓고 총포류만 지참한 채 집합하여 중대장의 지시를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후반야 공격을 시작한다. 공격 목표는
어제 우리가 야간 방어했던 곳이다. 야간 공격의 성패는 최대한 은밀하게 얼마나 적진 가까이 접근하는가에 달려있다. 그동안 자대에서 배운 대로만 하면 된다. 특히 기도빈에게 주의하고 안전사고에 유의하라. 우리는 공안시의 집결지를 출발하여 황강리 내물을 따라가다가 송우리로 나와서 도로를 타고 용아리를 거쳐 광치검문소에서 동면 쪽으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였습니다. 이동거리가 만만치 않아서 1시간 반 정도를 걸었습니다. 광치검문소를 지나 연해골 앞에 이르러 좌측 공격 목표를 향해 야간 공격 대형을 유지하며 공격 전개선까지 은밀하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항군은 아무래도 숫자가 적기 때문에 청음초나 추진조를 운용하지 않을 것 같았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 일소대장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적의 저항 없이 공격 전개선인 와지선까지 접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가 진짜 공격입니다. 공격 전개선까지 이동은 종대로 하지만 공격 전개선에서는 횡대로 벌려서서 적의 방어진지를 향해 최대한 가까이 은밀하게 기어 올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힘든 순간입니다. 칠흑 같은 오밤중에 60에서 80도 되는 경사면을 풀과 나뭇가지를 잡고 기어 올라간다는 것이 그리 만만치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03시 정각. 마침내 공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적이 발견하고 사격하기 전까지 최대한 빨리, 최대한 은밀하게 가까이 접근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우리가 중턱에 오를 때까지 적진은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공포탄 소리가 들리며 조명탄이 환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우리는 간혹 응사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그냥 무시하고 기어오르는데 힘썼습니다. 어쨌든 적의 방어진지를 통과해야만 상황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03시 30분에 우리는 적진을 통과했고 야간 공격은 끝이 났습니다. 방어진지에는 대항군은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혹시 발생할 수도 있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대항군들은 철수를 한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즉시 도로로 이동하여 인원 파악을 했습니다. 단 한 사람의 나고나 불상사 없이 전 중대원이 건재했습니다. 공격을 완료한 우리는 다시 왔던 길을 따라 집결지인 황강리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31연대를 지날 때쯤 뿌연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